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창원 상공회에서 하는 유튜브에 촬영에 응해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남 도민일보 임영일 대표이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디벨로퍼의 강도환 대표님 나왔습니다. 네. 우선 우리 경남 도민일보의 우리 임영일 대표이사님은 1993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큰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방금 회장님 소개했던 대로 경남도민일보 대표이사 맡고 있는 임용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자 생활 하시면서 힘든 건 없었습니까? 힘들었지만 잘 참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자 생활 시작해가지고 이 대표이사까지 올라오기 쉽지 않을 것인데, 에피소드는 없었습니까? 특별한 에피소드보다는 그 기자 생활 7년 차에 제가 원래 몸담고 있던 경남메일이 문을 닫았습니다. IMF. 그 뒤에 이제 저희들 같은 동료들과 함께 도민주주 신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의 경남도민일보입니다. 올해로 26년째 됩니다. 도민들이 주주슈로 돼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3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강도환 대표님은 제가 얼마 전에 소답동에 가가지고 도심 재생 사업 해당을 가서 맛있게 먹고 온 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디벨로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는 좀 지역을 좀 재밌게 만들려는 그런 회사고 공간기획, 상품기획, 또 행사기획 같은 걸 통해서 지역에 좀 재밌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마산에서 하는 국가축제 때 홍콩바를 제 어릴 때는 홍콩바가 있었는데 우리 강 대표 때는 홍콩바가 없었지 않나요? 네, 저는 기억이 없는. 없죠. 저는 그때 36번 집을 많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대학 시절에 그 홍보 이번에 대박 났다며요. 그래도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마산의 그런 옛 정치와 또 그걸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한 게 재미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바다 앞에서 먹는 그 소주 좋은데 그게 제일 재밌는 요소여가지고 사람들이 즐겁게 했던 것 아마 옛날 추억을 많이 더듬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옛날의 감성을 갖다 이끌어낸 그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런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 그 공간을 또 다음 단계로 해서 좀 매력적인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습니다. 우리 임 대표님은 마산서 쪽 학교를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마산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마산에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있었을 거라 보는데 기억에 남는 추억거리 없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고 직장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8, 90년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마산에는 사람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일자리도 많았습니다. 한때는 마산이 전국 7대 도시까지 갈 정도였고 또 경남을 대표하는 대표 도시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금의 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 10대, 20대의 추억이 고스란히 지금 제가 60대인데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좋았던 기억이 자꾸 묻혀가니까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93년도 기자생활 시작할 때는 마산이 굉장히 활기찼겠다, 그죠? 예, 굉장히 활기찼습니다. 그때 마산 수출 자유지역도 있었고. 맞습니다. 한일합수는 그때 있었나요? 예, 한일합수 있었습니다. 한일합수는 2002년도쯤에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93년도 제가 기자생활할 때 한일합수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산 지역의 대표 기업이었고 자유무역 지역도 당시에는 일본계 외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한국소니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리고 또 노키아 TMC 소위 말해서 노동집약적인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유무역 지역도 이제 노동의 형태가 바뀌고 산업의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외자 기업들 철수하고 또 한일합수는 IMF 여파로 점차 퇴락의 길에서 결국은 2000년대 초에 문을 닫았던 게 마산의 최락의 한 원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1978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78년도에 우리 젊은 층 20대 남녀 비율을 보면은 몇 대 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한일합섬하고 자유무역 지역이 있었다면 거의 여자 70, 남자 30 아닐까 그런 정도 생각해요. 제가 그 당시에 대학 다닐 때 제 기억으로는 남자 한 명이 여자가 7이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한일합섬하고 술자유 지역에 지금 그 당시 수출이 역군이었죠. 예, 그런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마산에 이제 있어서 활기찼는데 지금 많이 쇠락됐죠, 그죠? 네. 왜 쇠락됐다 보십니까, 마산이? 그렇게 활기찬 도시가. 뭐 그런 이유들이야 더 선배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쉽다라는 점은 예, 이게 약간 초년 성공이 되게 위험하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마산이 과거에 너무나 좀 영광스러운 곳까지 너무 높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것도 되게 지금 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고도 성장하다가 떨어지는 폭이 빨리 고도 성장한 만큼 빨리 떨어진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산 분들에게 좀 여쭤보면은 항상 첫 마디가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땠는데 이거에 아직도 많이 좀 얽매여 있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과거에 좀 영광을 좀 이렇게 약간 좀 덮어두고 새롭게 지금 현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좀 치고 나갈 동력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여튼 그 쇠퇴한 요인은 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마산을 이끌어왔던 지도자들의 그 좀 효율적인 그 리더가 못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통합이 또 가져와서 또 마산이 또 어려워졌다 그런 이야기도 한편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겁니까? 저는 사실 그쪽 도시 전문가는 아니라서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니까 우리 임 대표님 어떻게 뭐 보십니까? 말을 잘못했다가 사실은 마산 창원진의 3개 도시 통합이 시민의 이 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당시 MB 정부 시절에 행정 효율, 행정 통합, 이런 명분 아래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 흔한 주민 투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또 당시에 3개 시장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통합이 되었는데 그 통합할 때만 하더라도 3개 도시가 하나가 되면 엄청난 혜택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 지나가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마산시장은 연임 제한에 걸린 자기의 어떤 신분적인 이동을 위해서 아마 찬성을 한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당시 MB가 공천권을 행사할 정도의 자기 공천을 받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된 지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지금 현재의 마산의 모습을 본다면 그 당시 통합이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물론 산업 구조가 재편해야 되는데 빨리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 3개시 통합이 너무 졸속적이었다. 그것도 마산시대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예. 제가 상공회소 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쭉 훑어보면은 인구가 한 10만 정도 빠졌단 말입니까? 예. 그 빠졌는데 그 빠진 인구가 마산 인구만큼 딱 빠졌더라고요. 이게 구 창원이나 구 진해의 인구가 빠진 건 없고요. 예. 마산 인구만큼만 딱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마산이 그만큼 경제로 이번에 또 통계를 보니까 마산의 제조업이 또 많이 쇠퇴됐고 또 청년 인구도 한 50%가 통합 이후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통합을 할 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 통합을 할 때 주민들의 주민 투표 없이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가 마산 창원 진해가 처음이죠. 다른 사례들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당시에는 거의 주민투표로 안 했고 그게 당시 통과할 때는 아마 최초였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통합을 하게 되면은 통합의 목적에 부합되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컨디션이 있을 네. 건데 정부로부터 이제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당시에 저희가 한 5천억 정도 우리가 이 인센티브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교부세 못 받은 걸 따져보면은 그건 한 1조 정도 우리가 받아야 될 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꾸로 앞으로 또 일어날 것까지 생각하면은 상당하게 지역 균형 발전에 예. 제요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한편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언론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중점 있게 못 다룬 건 사실 아닙니까? 네, 아마 그때 뭐 제가 조금 전에 뭐 정치인들 뭐 좀 비난을 했지만 사실 그때 중요한 역할을 언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데 언론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나고 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 뭐 현장에 있었지만 제대로 챙기지 못한 과거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마산이 오늘 보니까 특히 마산 지역에 좀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도 이루어야 되지만은 창원 안에서도 지역별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특히 마산 지역, 구 마산 지역이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라도 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그래도 도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계동에 가서 보니까 원도심 재생 사업을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는 뭐 아예 그 노년층이 몇 분 다닐 정도의 거리가 상당히 젊은 층이 많이 오고 해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산을 그 좀 더 부흥시키고 결국 마산의 부흥이 이 창원 특례시 전체의 그 발전을 가져올 거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해결 방안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좀 굵직한 그런 부분은 제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계속 노력하는 게 이 마산이 가진 그런 매력 요소를 어떻게 하면 많이 찾아내가지고 예. 그것을 젊은 분들에게 그리고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40, 50대 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래도 한 번 더 마산을 찾게끔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